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잘된 이야기는 조심해서 말하게 되고 힘들다는 말은 삼키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순간이요.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상처 줄까봐, 괜히 비교가 될까봐,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 곁에 있는 동안 조금씩 말을 줄이고, 조금씩 웃음을 줄이고, 조금씩 나를 줄이고 있었다는 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더 이상 줄이지 않기 위해 조용히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누군가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바꾸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팀장님은 프린트물을 정리하며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분기 자료 전체적으로 정리 잘 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팀장님은 종이를 한 장 넘기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현정 씨가 맡아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수가 나왔습니다. 크게 치는 사람은 없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소리가 너무 작게 나왔는지 팀장님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입꼬리를 올렸지만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닫을 때 나는 딱 소리가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회식은 다음 주로 미루죠. 오늘은 다들 일정 있으시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자료 진짜 깔끔했어요.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정리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늘 면접 시간 다시 확인했어. 문장을 한번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답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잘 보고 와. 응원할게. 이 두 문장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괜히 너무 가벼워 보일까봐, 괜히 너무 멀어 보일까봐.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않고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어 걸었습니다. 그 옆에 걸린 다른 코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번 입지 않은 코트였습니다. 괜히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옷감이 아직 빳빳했습니다. 침대 위에 코트를 펼쳐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각도를 바꾸고 조명을 켰다가 끄고 괜히 한 장 더 찍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글을 올리자마자 알림이 왔습니다. 지금 거래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동안 메시지는 군더더기 없이 오갔습니다. 역 앞에서 만난 사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코트를 입어보고 거울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네요. 네, 거의 안 입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휴대폰에서 입금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가 말한 금액보다 10,000원이 더 들어와 있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더.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서요. 그 사람은 짧게 웃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코트 팔렸어. 벌써? 응, 바로. 역시. 뭐가 역시야? 너는 그런 게 있잖아. 어떤 거? 타이밍, 운 같은 거. 잠깐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잘 맞았나 봐.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 말이 끝나고 서로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아니, 됐어. 나 좀 바빠. 그래, 그럼. 전화를 끊고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주말에 만났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거리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외제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진짜 세상 불공평하지 않냐? 그냥 차잖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저는 카페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뭐 마실래? 지금 그게 중요해? 그 말에 메뉴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보내자고 했잖아. 편한 게 뭔데? 싸우지 않는 거.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너는 좋겠다. 왜 그런 말을 해?
취직도 했고 잘 풀리잖아. 나도 힘들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그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게 힘든 거야? 저는 얼음을 저었습니다. 컵 안에서 나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케이크 먹을까? 먹으면 뭐해? 그 말로 대화는 멈췄습니다. 결혼식장은 밝았습니다. 조명이 환했고 음악 소리가 일정하게 흘렀습니다. 신랑이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축하해.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손뼉을 쳤지만 박자를 놓쳤습니다. 뷔페에서 그는 접시에 음식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쟤도 별거 아니었는데. 오늘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사실이잖아. 오늘은 축하하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더 웃긴 거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저는 술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너 요즘 예민해.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말을 하면 싸울 것 같아서.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렀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연습한 문장을 다시 꺼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보다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뭐가 다른데? 다 달라. 어떻게? 이번엔 진짜 준비했어. 전이랑 뭐가 달라졌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컵을 들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말했습니다. 스터디 다시 들어갔고 자소서도 다시 다 고쳤고. 어디서? 그냥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취업했어?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 그 말이 나오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느낌이 달라. 그가 말했습니다. 느낌이. 응. 그는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그렇게 느끼지? 나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응, 이번엔 다를 수도 있지. 다를 거야. 그는 제 말보다 자기 말을 더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안 되면? 그런 생각 안 해. 그래도. 그런 생각 안 하려고. 그는 손으로 테이블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 행동이 그날 대화의 끝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내고 싶어. 그가 말했습니다. 뭘? 이렇게 사는 거. 그 말 뒤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같은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거 오늘 안으로 가능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네, 맞춰보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말의 내용보다는 말이 끝난 뒤에 침묵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집에 일찍 가세요? 아니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얼굴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그 말에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괜히 먼저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상사가 제 자리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남아 계시네요. 아, 네. 이것만 정리하고 가려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미 불이 켜져 있었지만 괜히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휴대폰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면접 떨어졌어. 그는 소파에 앉은 채 말했습니다. 눈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디서? 제가 말했습니다. 거기. 연락은 뭐래? 다음에 다시 지원하래. 그럼. 다음이 있겠지. 그는 그 말을 하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서 제가 먼저 놀랐습니다. 괜찮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잖아. 너는 그런 말 쉽게 하지. 쉽게 한 말 아니야. 너는 모르잖아.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더 이상 등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먹고 싶겠냐? 그래도 뭔가는 먹어야지. 됐어. 라면이라도. 됐다고.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웃음소리가 큰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웃고 싶냐? 그가 말했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하잖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들어가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조용했고 밝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차례만 기다리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앉았습니다. 그는 다리를 계속 떨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돼. 제가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139번 고객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조건으로는 어렵습니다. 왜요? 그가 말했습니다. 현재 소득 증빙이 지금 준비 중인데요. 그 부분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는 21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아까 저 사람들은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 창구에서 말이 들렸습니다. 승인되셨습니다. 젊은 커플이 웃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제가 뭐가 부족한데요?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정한 기준 맞아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시선이 몰렸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자. 왜?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너는 창피해? 아니야. 그럼 왜 나가자고 해? 그는 서류를 밀쳤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나만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요. 저는 그의 팔을 다시 잡았습니다. 나가자.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손은 운전대 위에 올려두고 있었지만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나서야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악기는 그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기는 내가 좀 심했지. 사람들 많았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화가 나더라. 뭐가? 왜 하필 그런 데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멈출 때마다 그는 브레이크를 조금 세게 밟았습니다. 내가 요즘 좀 예민해. 저는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니, 많이 예민하지. 그럴 수 있어. 너는 항상 그렇게 말해. 그는 제 쪽을 잠깐 보았다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괜찮다고. 지금은 그래. 지금만 괜찮은 거야? 그 질문 뒤에 잠깐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차 안을 채우던 소음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나 취업하면 다 달라질 거야. 어떻게? 이런 일도 없을 거고. 저는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너도 알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걸 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참말이 적어졌어. 그런가? 예전에는 아니었잖아. 차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시동을 끄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 응. 내일 연락할게. 응. 차 문을 닫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지도 넣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난 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가던 카페였고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직원도 저희를 알아보고 아무 말 없이 물을 내려주었습니다. 친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바뀌었어. 그래? 응. 말하기 전에 한숨부터 쉬는 거. 저는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속도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피곤한 사람들 많아. 나도 그중 하나겠지. 친구는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아니, 너는 피곤한 사람이랑 좀 달라. 뭐가 달라? 말을 아끼는 방식.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입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 요즘 내 얘기 거의 안 해. 친구가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서. 그게 제일 위험한 말인 거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 원래 사소한 얘기도 잘하던 사람이었잖아. 지금도 그래. 아니야. 친구는 컵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너 말할 때 항상 누가 들으면 안 될 것처럼 말해. 그런 적 없어. 있어.
그 말이 단정적으로 들렸습니다. 네가 아무 말 안 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해도 되는 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네가 다 받아주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웃을 때 예전보다 빨리 멈춰. 그 말이 길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 앞으로 왔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고 저는 초인종 소리를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응.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지도 완전히 열지도 않은 채로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까 계속 생각했어. 뭐를? 너가 한 말. 저는 문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걸 한번 보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계속하면 안 돼. 왜? 사실이잖아. 사실 아닌 것도 많아. 그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만 잠깐 움직였습니다. 너는 모르잖아. 저는 입술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는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일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건. 그러니까 너는 모르지.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예전처럼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이어가길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빠. 응. 나는 오빠가 안 되는 이유를 옆에서 증명해 줄 수는 없어. 그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발 끝으로 바닥을 한번 긁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힘든 건 사실이야. 그는 신발 끝으로 바닥을 한번 더 긁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어.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이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너 지금 나 혼자 두겠다는 거야? 아니야. 그럼 뭐야? 저는 문 손잡이에서 손을 완전히 뗐습니다. 몸을 벽에서 조금 떼고 똑바로 섰습니다. 나는 계속 괜찮은 사람으로만 있고 싶지 않아. 너 변했어. 아니야. 예전엔 안 그랬잖아. 예전엔 나도 나를 잘 몰랐어.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조명이 일정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저는 입술을 닫은 채로 그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거. 그가 말했습니다. 떠나는 건 아니야. 그럼 뭐야?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나까지 무너지면서 이 관계를 붙잡고 싶지는 않아. 그 말 뒤에 우리는 서로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오지 않았고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숙여 신발을 다시 정리하고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소리는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조금 일찍 깬 것 같았지만 다시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출근길은 늘 같았습니다. 같은 사람들, 같은 신호등, 같은 소음. 회사에 도착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쁘시죠? 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을 확인하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다가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지면서 잠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 하루를 정리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이미 비슷한 장면을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한쪽만 버티고 있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멈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고 비슷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꼭 말해질 가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